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오늘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 뉴딜 청년 인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소서 작성 가이드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살펴보면 올해는 총 600명을 뽑아요. 총 상반기랑 하반기 합쳐가지고 각각 한 300명씩 지금 채용을 한다고 밝혔고, 작년이랑 좀 달라졌죠. 작년에는 그 260명 수준이었는데 이만큼 늘었어요. 요 부분을 보면은 당연히 나이대는 요 정도 되면 누구나 다 지원을 가능하실 수가 있고, 인원이랑 이번에는 뭐 인턴십, 인턴 이런 표현을 좀 안 하고 일 경험 수련생이라는 내용으로 좀 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지원금이죠. 뭐 어쨌든 급여에 대한 부분인 건데 160만 원 정도에다가 여기 보시면 세전 금액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접수가 시작이 되어서 총 17일까지 접수가 좀 여유로워요. 서류 접수는. 근데 자소서 부분이 제일 중요하실 거고,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면 4월부터 바로 근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기간 자체가 1개월 정도는 사전교육이라고 기본 역량교육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받고, 그 다음에 5개월 동안 현장 수련에 대해서 이 금액 160만 원을 받고 일을 배우면서 일을 하시는 건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죠. 4월 때면은 상반기,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연기가 돼서 더 그럴 수 있는 메인 시즌인데 이 부분 지원을 못 하시는 거, 그 공채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못 하는 부분. 그리고 현장 수련했을 때 끝나도 한 10월 정도 끝난다는 점. 하반기 공채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한 6개월 동안 내가 근무를 하면서 이거를 배울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전체 보면은 전국적으로 그 인원이 다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죠. 각각 그 300명인데 그 서울, 인천, 강원, 뭐 충북, 대전, 대구 등등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해가지고 전국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이 정말 잘 아시는 지역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그냥 뭐 경쟁률 생각한다고 내가 전혀 모르는 지역에 지원을 해봤자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접수를 이미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 보시면 요 네 가지 정도는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희망 지역을 지금 우선순위 기준으로 이만큼 받는다는 점, 그리고 자격증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사항이라면 어떤 부분을 또 배웠는지. 근데 인턴을 뽑는데 경력사항을 지금 적으라고 이거 매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인턴인데 어떤 경력이 사실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더 우대해 주겠다 이런 표현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실 만한 경력자 분들이 과연 계실까? 이건 좀 미지수예요. 서류랑 면접은 채용 평가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가지인데 성실성, 자기관리 성실성 부분이랑 이건 다 만점 받으실 테고 당연히 경험 근거가 있으셔야겠지만, 그 다음에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직무 적합성 20%, 그리고 일 경험, 이 수련, 얼마나 일을 잘할지에 대한 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성실합니다.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60점 정도가 거의 받으실 수 있을 텐데, 나머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부분, 흔히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죠. 애정도고. 근데 직무 적합성도 어느 부분을 내가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이와 관련된 걸 공부를 해왔는지 부분을 지금 묻고 있으니까 한번 자소서부터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예요. 작년이랑 바뀌었어요. 제가 요 아래에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요 부분은 작년 2019년 기준이에요. 글자 수는 500자로 똑같고요. 그리고 근데 비슷하게 물었어요. 지원 동기랑 입사 후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작년 기준에는 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입사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뭐 어떤 기여도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자유롭게 설명해라 라고 했다면, 올해는 이번에 인턴십을 통해서 여기 보면 보이시죠? 지역, 그러니까 지원 지역과 어떻게 본인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도시재생 그 인턴은 항상 보면 궁금한 걸 바로 물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 지역 지원과 어떻게 동반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묻는 거라고 하면, 지원한 지역에 대한 기본 정보라든지 내가 그 지역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 뽑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보여요. 항상 이렇게 직설적으로 좀 묻는 편인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재생 인턴십과 관련된 그런 포부를 꼭 말씀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 포부에 대한 부분을 그냥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로만 그냥 끝나는 분들이 많아서 서류 탈락하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도시재생에 있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부분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갖춰지셔야 되기 때문에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어떤 거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표현하실 때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내 경험을 토대로 반드시 근거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인턴 근무를 하게 되면 배운다는 취지 하에 요 보시면 도시재생 관련된 홍보, 뭐 주민협의 활동 지원, 교육 운영, 사업 계획, 그리고 자료 수집, 뭐 선정 프로젝트 수행 이런 부분이 있는데 1번 자소서에 그 지원 동기, 지원 지역에 관련돼서 어떻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가 작성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내가 이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있어서 평소에 얼마나 내가 관심이 많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왜 그런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먼저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토대로 사업 방향이랑 나의 가치관이랑 도시재생 사업과 어떠한 부분이 일치가 했는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더 나은 삶을 제공해주고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그 흉물스러운 그런 뭐 건물도 좋고요. 그리고 점점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는 그런 지역에 뭔가 그런 거리나 아니면 찾아올 만한 그런 뭔가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다시 그 지역 산업도 더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지역에 내가 어떻게 관심이 있었는지 등등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특히 이전 사례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보시면 되는데 좀 저는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도시재생 그 사업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역량이 있었는지, 나의 경쟁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자소서 2번, 3번에서 묻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경쟁력을 먼저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이 인턴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노력했던 부분들이 지원 지역에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 순서대로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신다고 하면은 자소서 1번, 2번, 3번이 한 번에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먼저 자소서 작성하실 때 좀 먼저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참고로 2020년에 발표했던 그 뉴딜 사업 가이드라인으로 이거 기업에 제공해주는 자료인데, 따로 PDF 파일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요청하시면은 제가 발송을 따로 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시는 자료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업이 왜 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싶어서 이 자료를 참고하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자소서 항목을 살펴볼게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또 묻고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 그리고 강점에 대한 부분을 이 사업 포부에 대한 거를 적어라, 이 얘기인데, 작년에는 협업에 대한 걸 사실 물었어요. 다른 사람이랑 협업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 기반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입사 후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물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바뀌었거든요. 강점이 뭔지 수련 포부에 대한 부분은 작년 자소서 항목에 협업이다라는 이미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협업이다. 협업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랑 누구와의 협업일까요? 사실 이 재생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이 시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재생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다고 보면 무의미한 거거든요. 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재생하고자 했던 것들이 알아봐줘야지 이게 성공인 거지. 그냥 만들어 놓고만 끝이면은 쓸데없는 비용 낭비만 되는 거잖아요. 협업의 중심에는 저는 소통 능력에 대한 거를 강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이 사업에는 주민과의 소통이 빠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참여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고, 소통에 있어서 본인의 장점,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내가 생각하는 소통이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의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근거, 그리고 그 입사 후에죠. 이 인턴이 되면은 어떻게 임할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개인적인 그런 장점으로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장점. 이 장점과 강점에 대한 거는 사실 다른 건데, 개인적인 어떤 성격상의 있던 장점이 돋보여서 점점점 장점이 잘 발휘돼서 업무상의 강점으로 발휘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장점에 대한 부분에 더 포커스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나는 소통을 잘합니다 라는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이 그 협업의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놨죠. 그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상대방 의견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한 경청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내가 먼저 알고자 하는 관심이 핵심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배려에 대한 거를 강조를 해달라. 근데 이 부분은 각각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나의 장점이죠. 협업에 있어서 소통을 할 거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나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과거에 나는 이러한 성과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단순히 저는 소통을 잘합니다. 라고 끝나게 되면은 분명히 서류에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맨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장점에 대한 그 키워드에 대한 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강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을 근거와 함께 이전 경험과 함께 근거로 내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 경험해 본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이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청년 인턴이죠. 이 도시재생 사업에 근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인턴을 대하는 그런 업무 태도적인 자세에 있어서 좀 어필을 좀 해주세요. 꼭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요 맞춰서 육성을 요 기준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요 수련 포부 정확하게 강점이랑 수련 포부 두 가지예요. 근데 장점으로 더 포커스를 맞춰라. 그 이유는 요 세 번째에 있어요. 인턴십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 세 가지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본인의 역량, 준비 과정, 관련 경험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해요. 직무나 학습적인 그 내용이 그 도시재생 인턴십이랑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느냐에 대한 거를 작년에 물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번에 있어서의 장점이 3번에 있어서의 역량으로 표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어서 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LH에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랑 지원자의 역량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스스로 설명을 해보아라. 우리에게 왜 당신을 채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설득을 해봐라.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 자소서 항목에 말씀하셨던 그런 소통에 대한 장점이 강화됐을 때 업무상 잘할 수 있는 그 역량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로 뽑아주시면 되는데 크게 그 인턴을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사실 뭐 역량이 대단하시겠어요. 그랬을 때 저는 좀 약간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역량의 핵심은 이와 관련된 어떤 부분을 배우셨는지 지식 그리고 이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경험을 쌓아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떠한 태도로 나는 바라보고 지금까지 배워왔는지 준비된 나의 역량이 입사 후에 어떻게 발휘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저부터 감안을 해서 나는 미래에 지금 준비를 해온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신다고 하면 거의 다 그 서류나 면접에서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이전의 경험, 학습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쌓아왔던 나의 역량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을 꼭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찌 보면은 사실 이 자소서 항목을 간단하게 말씀하면 유경험자 우대예요. 아까 경력사항 3년 내라는 부분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경력사항이 있으면은 나는 당신을 채용을 좀 더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급여 수준이 너무 적어서 아마 유경험자도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도 거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그 면접을 감안해서 한번 경험을 해본다. 면접까지는 한번 경험해 보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면접 경험은 실제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가능하면 나의 직무 경험이 서류랑 면접에서 한번 통하는지에 대한 거를 테스트 해봐라. 저는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요. 물론 그 재생 사업에 관련된 그 앞으로의 나의 비전이 이쪽으로 모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면은 이 경험이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근무 기간 자체가 6개월이면 사실 좀 긴 건 사실이거든요. 다른 산업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근무를 하시는 건 좀 메리트가 좀 없다고는 생각해요. 요 세 번째 항목은 이렇게 도시재생 인턴십에 필요한 세 가지 그 역량은 지식적인 면, 기술적인 면, 태도적인 면 세 가지로 나열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각각에 대한 근거를 과정으로 잘 어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 내가 이 인턴십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채용해라. 즉 채용에 대한 이유에 대한 부분이니까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던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이거는 명확해요. 인턴십을 수료한 다음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지역 발전에 있어서 어떻게 기여할 건지 근무 기간 동안의 그런 포부에 대한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 부분까지 물었어요. 이 부분까지 물었다는 이유는 사실 이거랑 연관이 돼요. 올해 작년에는 없었던 기본 역량 교육이라고 해서 한 달 정도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됐거든요. 실제 이때 교육이나 이런 것, 교재나 이런 것들은 무료로 지원해주고 교통비도 지원해준다고는 해서 한 달 정도를 추가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에 인턴자 분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이 됐을 거예요. 기본적인 거를 더 모른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전 교육을 좀 해서 실무에 있어서 좀 도움되는 쪽으로 활용을 하자 이런 쪽의 방향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내가 배우고 싶은 의지가 분명하고 앞으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은 사람만 좀 지원을 해달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 항목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도시재생에 있어서 인재를 좀 키워보고 싶다 이런 의지니까 이거를 감안하셔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턴 자소서 측면으로 보면은 3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인턴 생활할 때 어떤 부분을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단기적 관점이라고 하면 4번은 입사 후까지 얘기를 한 거니까 10년 정도를 내다봤을 때 어떤 전문가가 도시재생에 관련된 얼마나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잘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인턴십으로 일단 지금 생각하시는 역량이 있죠. 그런 역량이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역량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적어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 이해도를 당연히 기반으로 특정 지역에 있어서 어떤 발전을 내가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나의 비전,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로서 포부까지 같이 내비쳐 주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참고를 했을 때 아까 제가 1번에서 뉴딜 사업 가이드라고 해서 이 부분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들이니까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지? 내가 도시재생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보시고 잘 어필을 해주시면 돼요.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그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까지 아셔야 면접 때에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고, 도시재생, 이런 부분을 흔히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으나, 막 무너져가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이미 관심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지역을 문화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 타지에서도 좀 많이 오게 하고, 시민들도 지역 활성화에 좀 도움도 주고, 이런 좋은 취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충주시의 하나의 예시인데, 우리 지역을 이렇게 딱 정해 놓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이다 라고 하면은 이 구역을 정해 놓고 이 지역에 어떤 부분을 배치를 해서 사람들의 동선을 따라서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등등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특정 지역을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고 다시 이렇게 활기차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가는 방향이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이에요. 참고로 웹진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도시재생 웹진이라고 있어요. 지금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되게 많이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웹진에 보면은 전북 익산이 나왔어요. 실제 여기 보면 문화예술 거리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 구역에 어떻게 배치를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오게끔 하고 무엇을 즐길 수 있고 어떤 거를 얻어가게끔 이렇게 해보자,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면 돼요. 어느 지역이든 되게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단 허튼 데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잘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잘 수행이 돼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도시 재생에 대한 모든 혜택이 다 우리에게 돌아왔으면 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흔히 얘기하면 거를 하나 좀 예시를 들어볼까요? 실제 요거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업사이클링 카페도 사실 되게 많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도 찾아보시게 되면은 핫플레이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직접 최근에 요 칠성조선소를 속초에 갔을 때 다녀왔어요. 여러 군데가 사실 있죠. 그 중에 하나의 예시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거 사진으로 봐야 돼요. 이미 예전에 무너져가는 그런 곳들을 다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폐허가 된 그런 장소를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게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도시재생이라는 걸 했어요. 여기 가보시면은 바로 이 오른편에 보면 되게 그럴싸한, 되게 잘 되어 있는 핫플레이스 카페가 있어요. 베이커리 아마 빵도 먹을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여기 주차 공간도 없는데 엄청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요게 입구인데 여기 가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바로 카페가 있어서 저도 최근에 지금 다녀왔던 칠성조선소가 이런 업사이클링 카페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무관심했던 그런 장소들을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되돌려 놓자라는 취지의 좋은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번 인턴 경험도 좀 길긴 하지만 충분히 여기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내가 6개월 동안 이 부분을 충분히 수행을 해도 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한다고 하면 꼭 급여적인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명확한 동기부여가 없는 분들이 지원하시는 거는 절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빨리 자소서 마무리하신 다음에 오늘이라도 그냥 다 하루 날 잡아서 빨리 끝내주세요. 근데 사전에 내가 지원하는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 작성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어서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성공 사례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아쉬운 점 이 부분은 이렇게 개발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나 어떤 대안이 본인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자소서 작성을 시작을 하신 다음에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이 마무리를 드리고 다음 기업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